내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배울 수 없다는 게 바로 한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글자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전국에 계신 우리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7월 16일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날 이렇게 시험지 다시 이렇게 같이 받아들고 굉장히 난감하기도 했고 또 달라진 이런 이제 시험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던 그런 시험이었고 또 이렇게 시험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한테 이제 특히 이제 구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논란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났는데도 끝난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9급의 총평 그리고 해설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내년을 위한 대책점 그리고 이번 시험을 같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차분하게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내가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점을 남길 수 있는지 이번 탈출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아싸 하시면서 꼭 탈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면접까지 이렇게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새롭게 2023년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이 총평과 해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또 군무국어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 정리 그리고 대책점 잘 가져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9급의 문항 분석으로 색깔 4등분 해서 좀 데려와 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했는데 먼저 빨강색은요 가장 핫한 부분입니다. 군무국어 하면 그동안 가장 많은 문항수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부분이 바로 문법과 규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상은 물론 했습니다. 아무래도 독해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난감하게 할 줄이야. 이번 시험은 정말 우리 그 독해가 좀 준비되지 않은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또 시험 점수가 좀 고득점을 내기 힘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 9급 같은 경우는 문법과 어휘에 있어서 13문항 정도,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많이 뭐 이렇게 문항수 자체가 달라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7급 쪽은 좀 다르죠. 7급은 문법의 문제가 너무 이렇게 좀 개수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게다가 규범 문제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이제 여기 빨강이 이제 이쪽 부분 문법과 학교 문법입니다. 학교 문법 그리고 규범 이쪽 부분이 전체 25개 중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퍼센테이지를 같이 좀 얘기를 한 다음에는 하나하나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군무국어 하면은 그동안 가장 핫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규범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금 혹시 내년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지 혹시 보셨을까요? 보신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 정도 난도라면은 좀 뭔가 많이 힘들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내년에도 이 정도 난도로 규범이 나올지 사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뭐 올해 수험생 분들께서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난도였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내가 규범 부분을 좀 이렇게 덜 공부를 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꼼꼼한 대책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어떤 판단 내리지 마시고요. 저하고 이 총평과 기본적인 정리, 마무리할 때까지 꼭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개 중에서 학교 문법, 규범 7문제 출제가 됐고요. 다음으로 바로 이 노랑 파이 부분은 어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어휘와 한자 부분이
원래는 가장 핫했던 게 바로 또 우리 군무직렬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있었던 전직렬에서 이제 어휘와 한자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군무 국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도 너무 이쪽이 공부할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담들을 하실 때 교수님 제발 이 한자 어떻게 못할까요? 한자를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건 물론 우리 직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렇다면 한자 성어는 꼭 공부해 주시고 한자는 좀 이렇게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어떤 점수를 확보하고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당락까지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한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휘 파트요.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개 문항 중에서 13개 문항 50%가 넘게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렇게 문법, 규범, 어휘, 한자 부분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도 이렇게 이 정도 개수로 출제가 되면서 독해 파트가 12개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개수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이제 군무국어가 문제를 공개한 지가 사실 몇 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훨씬 더 이쪽 파트의 개수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공개되기도 하고 하면서 문제들도 좀 더 이제 정돈이 되고 독해 문제가 좀 늘어왔는데 올해도 사실 개수에 있어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런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독해 문제를 푸는데 시간 부족을 아주 크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법 규범은 정직하게 공부하신 우리 수험생분들이요. 쉬웠어요. 그런데 어휘 한자 부분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우리 이 비문학 독해와 문학 독해에 있어서 원래도 사실은 군무국어가 독해 부분, 비문학 독해 부분의 지문이 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문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이거 발문 자체에 예로 들어있는 뭐 이런 용어들 자체가 이해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과학 지문 같은 걸 막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군무국어는 좀 제재를 다양하게 출제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파트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마치 수능처럼 제재가 너무나 다양화되고 게다가 과학 지문까지 출제가 되니까 시험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이 부분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노여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시험장이 아니라 평시에 이렇게 연습하듯이 만약에 풀었다면은 난도 자체는 많이 높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역량 발휘하기가 힘든데 이런 내가 뭔가 준비하지 못한 제재들 이런 제재들까지 소개가 되고 게다가 문학 독해에 있어서도 우리 이번에 문학에 현대시 2편 그리고 고전 수필 하나, 그리고 고전시가 5개가 나왔는데 고전시가 5개, 그리고 고전 수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는 깨알 자랑 좀 해도 되나요? 보고 갔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고전은. 그런데 고전 수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 보고 가셨을 수험생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요. 현대문학, 현대시 부분이 알려진 작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가기 좀 힘든 안 알려진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독해 문제가 문항 개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는데 시험장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그 어려움이 굉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험지가 딱 이렇게 공개되면서 물론 이제 시험지 공개되기 전에도 복원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문항들을 보기는 했는데 이 시험지를 이렇게 딱 받아들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가서 제가 끝까지 마지막 유튜브 영상에서도 발문 포인트 잘 잡아주셔라. 제발 함정에 빠지지 말아 주시라. 이렇게 이제 당부 말씀드렸는데 정말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왜냐면 올해 국어 문제가 지금 논란 문제들이 3개, 저는 이제 2개로 좀 좁혔거든요. 지금
독해, 비문학 독해에서 하나, 문학 독해에서 하나 이렇게 있는데 와, 정말 잘 꼬아서 냈더라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정말 저도 좀 속상할 정도로 이런 시험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무국어의 정말 핫한 부분인 규범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되고 어휘 한자가 좀 특히 또 이렇게 많이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독해 연습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체감도가 높게 느껴지는 그런 문항들로 이렇게 준비가 돼서, 자, 이런 부분을 두고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단순하게 내가 이번에 기출이 되었던 이 문제 자체를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풀어본다고 공부의 방향을 혼자 찾으실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 문제 유형이 되었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물론 저는 완벽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따라와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죠. 저는 또 이제 열심히 하지만 단순하게 이제 그런 말씀만 드리려고 방금 그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뭔가 예전에는요, 기전에는 그래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시험에서는 굉장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힘든 그런 유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 이런 문항들 자체적으로 또 만나보고 같이 하나하나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범과 문법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 문항이 첫 번째 유형 띄어쓰기가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죠. 띄어쓰기 문제가 다른 직렬에서 타 직렬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이 띄어쓰기 문제 규범 쪽이 이제 좀 출제가 안 됐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게 이제 한 시험이에요. 9급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그런 좀 예문들로 출제가 됐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띄어쓰기가 국무국어가 정말 독하게 나온다는 거는 기존에 그런 뭐 복원의 문제라든지 또 몇 년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공개한 문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좀 독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하고 한판 정리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거에서 또 하나씩 깨알 자랑 조금 그대로 나와줘서 저는 그래도 좀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난도 자체는 쉽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파생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발문 이해를 좀 잘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파생어냐 합성어냐 이걸 구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래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의 파생법 문제 하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 가서 표준어 있는데요. 자, 이 표준어, 그 다음에 5번째 유형으로 맞춤법, 사이소리 현상 포함, 그 다음에 6번째 로마자 표기법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국어 규범에서 데려온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쪽 이 표준어,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이 사실 바람으로는 내년에도 만약에 이 정도 난도로만 나와준다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티칭의 커리큘럼에는 규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방대한 양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달라진 시험의 경향에 맞춰서 손해보지 않는 시간 손해,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하는데 드는 이런 힘에 대한 이런 에너지 소모가 나지 않게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게 커리큘럼 꼼꼼하게 짜고 있고요. 자, 지금 규범 어찌됐든 우리는 3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급에서는 규범이 나오지 않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좀 대책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이제 달라진 시험의 유형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으로 있는 이 높임법은요, 우리 직렬뿐만 아니라 전 직렬로 뭐 단독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답지 하나로는 꼭 나오는 게 이 높임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국무국어에서는 두 개의 유형이 좀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같이 나오거나 했죠. 언어 예절 그리고 높임법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이 높임법 문제 부분이 완벽 신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국무국어의 문법 유형으로 좀 다른 직렬에서도 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신유형의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꽤 난도도 그래도 이 문법 문제 중에서는 난도도 좀 있고 잘 만들어진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도 바로 함정.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서 아, 그래. 이 문제 잘 이렇게 정말 좀 꼬아서 이렇게 함정을 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조금 힘들었던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뭐 오히려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을 다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연습만 되면은 가서 이렇게 딱딱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높임법 부분은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그거죠. 생각의 기술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렇게 좀 응용이 된 문제라서 오히려 더 이 네 번째 높임법 유형이 난도로는 이제 체감 난도로 시험장에서 혼자 풀 때 더 높게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한자와 어휘 부분입니다. 유형으로는 5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한자 성어의 유형이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문맥으로 보는 한자 성어의 유형 하나는 이렇게 이제 소설과 이어놓는 문학과 이어진 한자 성어 유형이었습니다. 여기 부분은 뭐 기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타 직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답지에서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사실 답이 좀 손을 흔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답지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메뚜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월화수목금 그리고 D100으로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로 드렸죠.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매일 뚜렷한 기적을 보여주는 1시간.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금으로 이렇게 뭐 월요일은 어휘, 화요일은 뭐 문법,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료를 드렸는데 저하고 이렇게 좀 월요일 어휘 한자를 좀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하나도 안 보고 갔던 그런 한자 성어가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사실 어떤 한 교수님의 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가는 이런 수험생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좀 이렇게 뭐 이것도 좀 들어보고 싶고 이것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해서 좀 뜨덤 듣게도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하신 수험생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 수강생 분들 중에서 그러면 혹시 안 본 이런 한자 성어도 혹시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답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그런 문법 문제, 그런 한자와 어휘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뭐 문제로 들어가서 정확한 이제 뭐 해설 강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터놓고 같이 해설 작업을 할 건데 어찌됐든 한자 성어에 조금 많이 안 보이던 그런 그 한자 성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한자 성어 2개 문항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한자의 그 쓰임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적중이라는 말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노량진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다들 너무 적중 잘 해주시고 우리 기본서에 우리 좀 정직하게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다 이렇게 잘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시기에 그걸 보고 갈 수 있었느냐, 이게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한자 쓰임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마지막까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제 뭐 페이지도 밝히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다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난도 자체는 이것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한자 쓰임이 문맥으로 해서 이렇게 찾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순발력, 제가 늘 순발력 말씀드리죠. 이 부분이 있었다면은 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3번은 조금 어렵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찍히 특강에서 또 공부했던 부분이 나와서 저는 조금 그래도 마음은 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이것도 사실 신유형은 아니에요. 기존에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유형인데 올해도 이렇게 또 출제가 됐고, 다행히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 또 공부를 하고 갔던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저는 2번과 3번도 이제 또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4번과 5번도 크게 이렇게 신유형 쪽은 아니죠. 기존에 다 나왔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자와 어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 유형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자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어떤 점수 내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와서 선생님 혹시 한자 포기해도 될까요? 라는 말씀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한자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되겠죠. 제가 이것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단순하게 기출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물론 문법도 그렇고 뭐 문학도 그렇고 기출이 됐던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이 됐던 것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은요, 왜 벙어리가 있다라고 하냐면 원래 이렇게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중국은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벙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조차도 어려워하는 게 한자예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배울 수 없다는 게 바로 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글자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출 문제를 막 들이다 푼다고 해서 어디까지 풀고 가실 겁니까? 어디까지 공부하실 건데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체계적인 뭔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혼자 복습할 때 난감한 그런 한자 공부가 아니라 같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내에 마치 영어 단어 이렇게 굉장히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듯이 그렇게 꾸며진 한자 공부 필요할 때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한자 정확하게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파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독해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문학 독해 그리고 문학 독해, 우리는 묶어서 독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읽어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읽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읽었는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 걸로, 내 말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비문학만이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읽었는데 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우리 이번에 알려진 작가의 안 알려진 작품, 바로 김광석의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에 바로 주제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냔 말이에요.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읽었는데 글자로는 읽혀지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죠. 자, 문항수는 이렇게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요.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쪽 이 문법의 부분이 굉장히 문항수가 오히려 독해보다도 더 덜 나왔단 말이에요. 축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내년에도 이 추세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인지를 해야 되는 바고, 그때 독해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유형 한번 보십니다. 내용 이해 그리고 추론, 블랭크 뚫어진 것까지 저는 내용 이해와 추론으로 묶어서 세 문항 했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죠. 내용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윗글에 이거 있는 내용이냐 없는 내용이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묶어서 3문항으로 추론을 함께 가냐면요. 사실 추론 문제는 더 어렵죠. 블랭크까지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우리 블랭크를 어디다 뚫었냐면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제재에 과학제재, 근시라고 하는 제재를 놓고 블랭크까지 뚫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해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근시 문제가 블랭크가 많이 까다롭진 않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유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직렬만이 아니라 공무국어에 나오는 이 피셋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혹은 우리 이제 공무국어 쪽에 이쪽이 아니라 이제 수능 쪽이 아니라면은 우리 공무국어 쪽 추론은요 내용 일치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추론이기 때문에 저는 묶어서 3문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이거는 정말 군무국어의 많이 예전 유형이에요. 제가 새벽 특강으로 기출보고문제 2006년에서부터 이렇게 발췌해서 풀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때 쪽에서는 이런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양괄식이냐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안 나왔는데 올해 우리는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조금 이게 읽어서 이해 쪽에 이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으셨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답을 잘 고르셨을 텐데 시험장에서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이제 많이 또 연습했던 제목 달기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풀어야 된다. 기계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오셨나요? 자, 그 다음 뭐 상반기 타 직렬에도 있었던 설명 방식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이번 좀 논란의 바로 이 14번 문제죠. 논란의 14번 문제. 발문 자체로 뭐 정의, 유추, 대조, 예시 해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정의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유추를 연습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돼? 지문하고 좀 적용이 힘들게 정말 잘 꼬아서 냈더라고요. 함정을 잘 팠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해설하면서 하지만 논란은 논란이지만 답으로 문제 삼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정확하게 그 가답안으로 나온 게 답인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우리 또 많이 연습했던 순서 잡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문학 독해에서 6번 유형의 화법을 봐주시는데요. 우리 이제 9급에서는 이렇게 화법 유형 나왔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는 장문이 2개 문항 출제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뭐 화법이 안 나오고 장문이 나오려나? 그리고 7급에는 화법이 나오려나?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꼼꼼하게 뭐 화법하고 장문 다 공부를 해서 갔는데 지금 9급에서는 이렇게 화법 의 유형이 나왔고 그리고 7급에서는 장문의 문제 유형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해본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올해는 이랬으니까 내년은 이럴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정직한 공부를 해주시면 사실 다른 직렬보다 우리는 문항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억울하지 않은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사실 그런데 이 화법은 그 기전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사실 이론이 필요한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론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문학 독해의 4개 유형 보겠습니다. 지금 문학 문제가 4개가 출제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문제 나온 영역을 보시면은 현대 시가 2개, 그리고 이제 고전 쪽에서 고전 운문 하나, 고전 산문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 산문이 출제가 안 됐죠. 이제 현대 산문은 7급에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7급에서는. 근데 이제 7급 쪽에서는 고전이 또 이렇게 안 나오고 현대 쪽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7, 9급이 좀 이렇게 겹쳐지는 문제도 이렇게 있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뒀더라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알려진 작가의 안 알려진 작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사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갔던 부분이라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유형 주제 잡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마지막 제가 우리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드렸던 주제 잡는 방법 이걸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함정에는 안 빠지고 이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찌됐든 난도는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문학에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가 바로 이 고전 시가의 문제였는데요. 가사작품 바로 3위 인공 나왔고요. 시조 4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익히 공부했던 그리고 이제 출제도 많이 됐었던 그렇게 이제 5개 작품인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문학이나 비문학 다 독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자, 그런데 이 독해의 해 부분에 적용에 있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었다. 좀 억울하기까지 한 그런 부분으로도 저는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또 저랑 좀 정확한 또 해설로 만날 때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자, 어찌됐든 이제 고전 시가 이제 5개 작품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고전 수필 논지 전개상의 특징 그리고 이제 수사법 포함된 이렇게 이제 문제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 고전 수필 같은 경우도 이제 타직능에서 나왔던 그 박지원의 일야 구도하기 같이 이제 시험 보러 가기 몇 주 전에 이렇게 또 같이 다 공부하고 했던 이런 작품들이라서 무난하게 고전은 이렇게 읽어내려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난도가 쉽지는 또 않았습니다. 자, 해서 문제는 독해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시간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해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문으로 푸실 건가요? 문학, 현대의 문학, 고전 문학, 드립다. 알려진 작가의 안 알려진 작품들 다 읽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읽었다고 해서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생각의 기술, 읽고 이해해서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발문에서 요하는 것을 답지에서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이런 생각의 기술.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그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자, 두 번째 체계적인 한자와 어휘 학습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한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자 공부하긴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드립다 기출 문제만 풀어서는 여러분의 시간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자, 체계적인 한자 어휘 학습 기대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문법 문항이 우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난도도 조금은 정돈이 됐고 그리고 규범 쪽에 있어서도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방대한 양이에요. 어느 하나 부분을 사실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좀 덜 고생하고 그리고 시간에서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깔끔한 문법 정리 그리고 응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빨강색 부분으로 데려온 것은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함정을 피하는 기술이에요. 제가 입문 과정에서부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요. 시험은 절대 우리를 제대로 너 열심히 공부해왔지? 너의 실력을 발휘해봐 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문제라도 더 틀리게 하려는 그런 함정을 숨겨놓는
이런 게 시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함정을 피하는 기술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 안 하면은요 이거 옛날 그 표현이긴 한데 정말 전쟁터에 남들은 갑옷에 총칼 다 들고 오는데 나 혼자 그냥 청바지 입고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돼야 돼요. 이것도 공부입니다. 함정을 피하는 기술 자체를 공부하는 게 공부라고요. 자, 두 번째, 활자와 친해지는 거요. 사실 이 활자와 친해지는 것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야 외길 따라 국어 인생인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맨 처음 이제 이렇게 막 만나오면 국어 몇 년 만에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뭐 이렇게 학교를 떠나온 이후로는 뭐 그렇게 뭐 문법 공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영어는 더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누가 국어 문법을 공부합니까? 우리 공부 안 해도 그냥 말이 나오는데 굳이 왜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활자와 친해질 수 있는 바로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한 문맥을 이해하는 이러한 한국인 되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제가 조금 이 9급의 총평 해설을 좀 독하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총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이 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시험을 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면접까지 절대 주먹에 힘 풀지 말고 힘주어서 가시고요. 그리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손해보지 않는 인생 우리 손해보지 맙시다. 손해보지 않고 정말 웃으면서 안녕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작점 그리고 마지막 결과 결승점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9급의 자세한 해설로 다시 이렇게 또 만나 뵐 거고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또 그러면 해설 작업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수업으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